박선영의 시네타운. 영화 게임 나이트의 애니와 맥스는 주말 밤마다 게임 모임을 열어요. 맥주와 과자 잔뜩 사놓고 친구들을 부르는 거죠. 소파에 둘러앉아서 게임을 시작해요. 그림 그려서 영화 제목 맞히기, 스피드 퀴즈 단어 맞히기, 몸짓으로 문장 맞히기도 재밌어요. 보드게임도 하고요. 진실 게임은 아슬아슬하죠. 오늘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게임 나이트 어때요? 밤늦도록 웃고 떠들다 보면 한 주의 피로가 싹 날아가지 않을까요? 여기는 시네타운입니다. 7월 21일 토요일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첫 곡은 영화 게임 나이트에서 고른 맥플라이의 Don't Stop Me Now 였습니다. 레이첼 맥아담스 신작이에요. 게임 나이트. 지난 3월에 북미 개봉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쉽게도 극장 개봉은 없었고요. 바로 그냥 VOD로 나왔습니다. 스트레스를 부르는 그 이름 직장 상사. 이 시리즈 썼던 작가 콤비가 직접 감독까지 한 작품인데요. 이 두 사람이 예전에 스파이더맨 홈커밍 각본도 맡았었죠. 둘의 특기가 가벼운 코믹 스릴러인데 이 영화에서 잘 살아난 것 같아요. 영화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게임하는 게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가족 오락관 그런 게임 같은 거 하는 거요. 별거 아닌데 계속 웃게 되고 웃다 보면 또 웃는 내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계속 또 웃게 되고 즐거운 일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만들어야죠 뭐. 오늘 밤에는 어디 시원한 한강 둔치 같은 데라도 가든가 뭐 친구 있는 곳, 가족 있는 곳 어디든 가서 뭐라도 이렇게 좀 할까 봐요. 즐거운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웃을 일 만드는 거 그거 우리 모두 숙제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주 진짜 숨막히게 더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도 시네타운이랑 영화 얘기 나눠요. 광고 먼저 들을게요. 박선영의 시네타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경희 씨가 마당 물 청소하는데 너무 신나요. 영화 노트북에서 물놀이 하던 주인공이 된 것 같달까요? 근데 현실은 고무줄 바지에 고무신 차림이라는 거. 엄수지 씨가 8시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눈 뜨니까 11시네요. 알람 맞춰놓으셨구나. 시네타운 들으시려고. 잘하셨어요. 뭐 주말엔 그렇게 좀 늘어지는 맛도 있어야죠. 저도 너무 계획만 세우고 막 그대로만 하려는 강박이 있을 때도 있는데 결국 약간은 허무해도 늘어져서 있는 게 다음 주 준비에 도움은 되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엄수지 씨. 너무너무 덥죠? 이 노래 들으면서 식혀보자고요. 신청이 유난히 많네요. 겨울왕국에서 골랐습니다. 이디나 멘젤의 Let It Go.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 지점과 정반대에 도착할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신기한 연결고리. 그 묘한 연결고리로 매주 한 편씩 다른 영화를 이어갑니다. 무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 두 톤 올리셨네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되게 하이톤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나올 때는 항상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반음 좀 떨어지고. 무비우스의 띠 함께 하겠습니다. 이교환 씨가 영애 씨 요즘 애정하는 영화들 소개하셔서 그런지 목소리도 미세하게 업이 돼 있어요. 한 반 톤 정도? 오늘은 한 2톤. 매우 좋아하는 작품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뭔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6님은 주말마다 무비우스의 띠에서 소개해 주신 영화 보고 있습니다. 영업 능력 인정. 저도 제가 물건은 좀
예전에 아르바이트 했을 때 보면 잘 팔았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때 얘기 안 했었나요? 저 백화점 구두 매장 아르바이트 할 때 하셨죠. 놀라운 네. 멘트들 듣고서 깜짝 그래서 놀랐죠. 옆 매장에서 스카우트 제이 들어왔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구두를 팔던 그 솜씨를 오늘도 열심히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가 라이프 오브 파이에 이어서 네. 주셨던 힌트가 뭐였었죠?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일단 조난당하는 주인공. 그래서 첫 번째가 조난이고요. 네. 두 번째는 무인도에 조난당한 주인공이죠. 세 번째가 이제 결정적이죠. 해리포터. 근데 해리포터가 무인도에 네. 뭐 조난당한다 뭐 이런 얘기는 결정적인 힌트는 뒤에 마지막에 방귀였습니다. 네. 뽕뽕. 네. 방귀대장 뽕뽕이라고 하셨다가 그냥 네. 방귀라고 바꾸셨죠.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은 잘 길을 따라 오셨는지 보겠습니다. 김종훈 씨.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네, 호랑이 나오고 물고기가 나왔었죠. 라이프 오브 파이에. 네. 아닙니다. 홍성민 씨. 영알못입니다. 파이 하니까 아메리칸 파이. 파이 하니까 수학 생각나요. 뷰티풀 마인드 김슬기 씨. 아닙니다. 곽한별님. 지난주에 컨닝에서 땡 받았는데요. 이번 주도 컨닝이에요. 캐스터웨이. 이거 대체 누굴 거 컨닝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좀 제대로 된 걸 컨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떡해. 네. 지켜봐야겠다. 곽한별 씨 다음에 정답 맞추시는지. 1656님. 스위스 아미맨이요. 방귀로 시작해서 방귀로 마무리하는 눈물 나는 영화죠. 영애님 자서전이 나온다면 주요 업적에 기재될 작품. 이렇게 쓰시면 이 영화를 제가 만든 줄 알겠습니다. 업적은 무슨 김예은 씨가 제일 먼저 스위스 아미맨 하고 정답 보내주셨고요. 0137님 당최 이해는 안 됐지만 계속 봤던 기억나는 영화입니다. 나보다 더 장이 안 좋은 해리포터군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1656님 김예은 씨 0137님 이렇게 세 분께 멀티 진공청소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올 것이 왔어요. 이 영화를 소개를 드디어 오늘 하는군요. 네, 이게 아까 1656번님이 제 무슨 업적에 기재된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제가 이참에 진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제가 2016년에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프로그래머를 딱 1년 할 때 네. 제가 스위스 아미맨을 마치 저 혼자 다 가져온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저도 네. 그렇게 알았는데. 아니에요. 영화제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전 숟가락을 올린 거고 네. 저는 그냥 이 영화가 재밌다란 말밖에 안 했어요. 이 영화 재밌는데 꼭 틀고 싶다. 부천영화제에서. 저는 그냥 그 말만을 계속 반복했을 뿐입니다. 이 영화를 꼭 부천영화제에서 틀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만 반복했었고 실제 그 영화를 섭외하고 실제로 제작자나 감독에게 직접 영문 편지를 보내고 정말 끈질기게 요청을 해서 야. 영화제 개막 직전에 극적으로 상영을 성사시킨 건 그 당시 부천국제영화제 프로그램팀 스태프들이라는 점을 이 점을 들어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제 애초에 이 영화를 이제 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으니까요. 네. 어쨌든 이 영화는 가져와야 된다고 이제 말한 거는 저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영화를 처음 보던 기억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아마 제가 살면서 수많은 영화를 보았지만 네. 어떤 영화를 처음 봤을 때 감격이 생생히 남아있는 영화는 많지 않거든요. 네. 이 영화는 제가 아마 깐느에서 봤기 때문에 더 아마 생생하지가 않았을까. 근데 사실은 영화제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깐느 영화제 하시면 뭐 주로 경쟁 부문 진출하고 이런 데에만 많이 보도가 되니까 그런 영화만 신경 쓰지만 사실은 깐느에는 아주 큰 마켓이 열려요. 네. 그 경쟁 부문 그런 영화제 상영작은 상영작대로 있고 한쪽에 이제 시장이 열려서 그냥 우리 왜 장터에 벼룩시장 같은 데 가면 수많은 판매자가 나오고 수많은 구매자가 나와서 물건 사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그냥 공식 행사와 다르게 마켓에서 하루 종일 엄청난 영화를 여러 극장에서 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수입하는 사람 아니면 뭐 영화제 프로그래머 이런 사람들은
경쟁 부문이 뭔지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냥 그런 데 가서 뭐 자기가 수입할 영화 아니면 자기네 영화제에 가져올 영화를 계속 하루 종일 보러 다니거든요. 그건 막 중간에 막 보다 나가기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네. 정해진 시간에 최대한 많은 영화를 봐야 되니까. 섭렵해야 되니까. 하루에 한 중간에 보다 나간 거 합치면 한 8편, 9편씩 봤거든요. 하루에요? 네. 네. 그런데도 가기 전부터 딴 건 몰라도 이 영화는 봐야지라고 해놓은 게 바로 스위스 아미맨이었고요. 예고편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바로 예고편을 보시면 그때 2016년에 저처럼 예고편을 보는 순간 정말 흔치 않은 경험이었어요. 그 짧은 예고편만으로 이것은 나의 인생 영화가 될 거야. 정말요? 네. 예고편부터 느낌이 오셨나요? 예고편을 보는 순간 그 인생 영화가 될 거라는 걸 직감하고 스위스 아미맨이 상영하는 그 마켓 스크리닝 극장에 들어가서 정말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쩌면 너무 재밌어서 죽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봤던 영화가 이 영화예요. 네네네. 근데 이게 제가 그때 봤던 그 예고편만으로 이 영화가 인생 영화가 될 거라고 직감했던 그 예고편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인터넷에 메인 예고편이 있고 티저 예고편이 있는데 제 기억엔 아마 티저 예고편일 거예요. 스위스 아미맨 티저 예고편을 아마 찾아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행크라고 하는 남자, 나중에 이름이 밝혀지죠. 그러니까 폴 다노가 연기하고 있는 행크라는 남자가 어느 외딴 섬에서 스스로 목을 매려고 하고 있어요. 아이고. 분위기를 보아한 그 전에 살짝 이제 오프닝에 어떤 것이 장면들이 보이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섬에 표류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혼자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고 구조를 기다렸다는 흔적들이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남자는 이제 희망도 없고 그쵸. 뭐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아이고. 외롭고 그래서 이제 생을 마감하려고 이제 목을 매려고 하는 순간 저 멀리 희미한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 거죠. 네.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목을 매려던 행크란 남자가 단숨에 뛰어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바다에 떠밀려온 자기 같은 어떤 표류하는 사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그 살아있는지 심장에 귀도 대보고 막 했는데 결국 심장 소리는 잘 안 들려요. 살아있나? 온몸에 이렇게 귀를 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에선가 붕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듣고 싶었던 건 심장 소리였는데 심장 소리가 아니라 방귀 소리만 들린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걸로.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는데 거의 뭐 그야말로 희망 고문을 당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 행크. 그런데 방금 방귀를 뀌었던 그 시체가 바다로 조금씩 떠밀려 가는데 우리 어릴 때 목욕탕에서 방귀를 뀌면 거품이 뽀글뽀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로 밀려가던 이 시체의 엉덩이 쪽에서 계속 거품이 쉼없이 부글부글 나오는 걸 보면서 행크의 머리를 스친 생각 하나. 그래서 이 시체 위에 올라타서 바지를 벗기는 순간 쉼없이 나오는 방귀의 추진력으로 섬을 탈출한다. 라는 것이 이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바로 여기서 쉼없이 방귀를 뀌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였고요. 제가 이 한 1분 반짜리 예고편을 보는 순간 이거다. 그러니까 그 방귀 뀌는 시체를 제트스키처럼 타고 바다를 질주하는 폴다노의 그 정말 환희에 찬 표정을 보는 순간 네. 이것이 어찌 나의 인생 영화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해서 제가 무려 깐느에서 해리포터가 영화 내내 방귀 뀌는 영화를 보게 되었던 네. 사건의 시작은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네. 사체가 떠내려왔는데 심장 소리 대신 방귀 소리로 시작하여 바지를 내리고 추진력을 얻어 섬을 탈출했다는 자 스위스 아미맨 바로 이 영화가 오늘의 그렇습니다. 영화입니다, 여러분. 네. 여기까지 듣고도 다음 영화 벌써 감 왔다 하시는 분들 설마요. 자 보내주세요. 가장 먼저 정답 보내주신 분 포함해서 세 분께 멀티 진공 청소기 드리겠습니다.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예요. 어떤 음악 들을까요? 제가 이 영화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음악이 정말 끝내줍니다. 모든 음악이 아카펠라인데요. 네. 폴 다너와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아카펠라로 부르는 몬타지라는 곡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몽따주 하는 그거고요. 곡 끝내줍니다. 박선영의 세네타운, 모비우스의 띠, 영화 애호가 김세윤 씨와 영화 스위스 아미맨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쇼킹했던 스토리를 이제 지나서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일단 그 예고편을 보는 순간 네. 이거 정말 재밌는 이야기겠다도 싶었지만 예고편에서 제가 해리포터의 엉덩이를 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엉덩이를 계속 노출하고 그렇죠.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지를 입은 채로 그 가스가 분출되어서는 추진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그쵸. 때일수록 네. 네. 수면과 그쵸. 그 약간 그 선에서 네. 거품이 일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할수록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그쵸. 계속해서 이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가 보여야 되는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바다 위에 제트스키가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 장면은 제가 말로 해서는 설명이 안 되고 일단 보시면 알아요. 아, 이걸 어떻게 출연할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귀를 뀌는 해리포터가 제트스키가 되고 그 해리포터, 그러니까 다니엘 레드클리프의 넥타이를 당기면 조금 더 센 방귀가 나오기 때문에 폴 다노가 마치 제트스키의 그 추진력을 올리듯이 넥타이를 당기면 더 센 추진력으로 아, 어쨌든 말도 안 되잖아요. 네. 그 섬에 갇혀있던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가 떠밀려 오는데 그 시체에서 분출되는 가스의 힘으로 기를 쓰고 어떤 수를 써도 탈출 못하던 무인도를 가뿐히 탈출한다는 게 영화의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영화가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또 다른 육지에 당도한 이 행크와 그다음에 나중에 자꾸 해리포터라고 그러네요.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 다들 그래요. 네. 바로 이 시체였던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 이름이 나중에 밝혀지거든요. 맨이라고 하는. 그리고 사실은 좀비예요.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사람이지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그런 영화도 있듯이 네. 죽은 사람이지만 오직 방귀 뀌는 능력만은 살아있는 시체거든요. 근데 네. 이 행크와 맨이라는 남자가 서서히 방귀로 소통을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세상 둘도 없는 친구가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스위스 아미 맨이에요. 근데 이게 네. 말로 들어선 도저히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게 시나리오를 봤을 거잖아요. 네. 시나리오를 보고 이 영화에 출연을 결심한 두 배우에게 저는 일단 무한 리스펙트. 이게 저는 만들어진 영화를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들어진 결과물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정말 내가 만약 배우라도 이런 영화로 만들어질 게 확실하다면 충분히 출연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아무 결과물도 없이 시나리오상에서 저는 생각할수록 이 장면을 글로 보면 얼마나 더 이상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기꺼이 폴 다노야 물론 본인이 방귀 뀌는 게 아니니까 흔쾌히 승낙을 했겠죠. 근데 이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이거를 흔쾌히 그 승낙을 했고 심지어 지금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거의 모든 연기를 대역 없이 쉴 새 없이 엉덩이를 내보이면서 이 연기를 스스로 다 하셨고 네. 제가 자꾸 하셨고라는 이런 보통 방송에서 이런 존칭을 쓰지 않지만 네. 저희 다니엘 레드클리프에 대한 진정한 리스펙트를 담아서 그렇게 직접 연기하셨고 그리고 자기 출연작 중에 심지어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스위스 아미 맨이라고 밝히셨고 이 스위스 아미 맨이 외국에서 공개될 당시에는 어떤 프로모션을 했냐면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매니 같은 그런 본인이 연기한 좀비 같은 실물 크기 인형이라고 그러죠. 더미. 네. 실물 크기 인형을 들고 프로모션하는 행사들을 계속 했는데 그걸 다 기꺼이 웃으며 팬미팅을 할 때도 자기를 똑같이 닮은 그 좀비 인형 들고 가서 팬미팅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좀비 인형 옆에 앉혀두고 인터뷰하고 심지어 그 좀비 인형과 같이 롤러코스터 타는 이벤트도 하고 정말 이 영화에 대한 사랑을 계속 밝힌 게 바로 다니엘 레드클리프예요. 네. 근데 대체 어떻게 이 감독들은 이 배우를 꼬셨는가? 그럼 이게 다니엘 샤이너트라는 감독이랑 댄 콴이라는 이 두 감독이 같이 만든 작품인데 네. 기회가 되시면 이 두 감독의 뮤직비디오가 있어요. Turn Down for What이라는 그 노래의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정말 잠시 이 표현을 쓰면 이런 인간들이니까 스위스 아미라는 영화를 만들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기발하고 창의적이고 약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Turn Down for What이요? 네. 근데 이 감독들이 시나리오를 써서 폴 다노에게 건네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우리 영화의 첫 번째 방귀에 웃음을 터뜨릴 것이고 우리 영화의 마지막 방귀엔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정말 자신만만한 멘트죠. 네. 감독들이. 근데 정말 놀랍게도 영화가 실제로 그래요.
네, 제가 아까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그 무인도에서 탈출하는 장면은 좀 웃음을 참을 수가 없고 칸느 영화제에서는 다 박수 쳤어요 관객들이. 오예 이러면서 다 박수 치면서 왔거든요. 너무 기발하니까. 네, 네. 너무 기발하고 재밌으니까. 네. 근데 이게 단편 영화도 아니고 장편을 과연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갈까 영화를 계속 보는데 정말 마지막에 가면 눈물이 나요. 제가 살다 남 방귀 뀌는 거 보고 눈물을 흘리기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어요. 오직 스위스 아미맨을 볼 때만 남 방귀 뀌는 걸 보고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네. 바로 이 영화의 말로 설명하기 힘든 정말 기묘한 매력이에요. 이게 외국에서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이유이고요. 네. 썬댄스 영화제 상영 당시 실제로 일부 관객은 나갔대요. 왜요? 영화가 아무리 재밌다고 그래도 영화 내내 방귀를 끼니까 방귀만 끼는 게 거부감에. 아니라 뭐 약간은 좀 그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했겠죠. 네. 하지만 그 나가지 않은 관객들은 다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렸고 결국 그 쟁쟁한 영화를 제치고 썬댄스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스위스 아미맨이 재밌기도 하지만 네. 뜻밖에도 감동적이라는 이유로 이 영화를 추천드립니다. 스위스 아미맨 오늘의 무비우스의 띠 함께 나누고 있는 영화입니다. 방귀로 웃고 시작해서 결국 네. 그 방귀로 관객을 울리며 끝이 나는 영화. 네. 이게 대체 뭔 이게 소리인가 실제로 싶어요. 그냥 감독들이 그냥 허튼 소리 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 영화를 본 관객의 반응이 특히 그 가수 시아 있죠. 이 감독들이 제일 자랑하는 게 그거예요. 가수 시아가 우리 영화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허그해줬어라고 인터뷰에서 되게 늘 자랑을 해요. 네. 우리 영화가 그런 영화야라고. 근데 또 그 중에서 인터뷰에서 밝혔던 가장 그 기억에 남는 광경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그 여성이 영화가 끝나고 나서 자기들에게 오더니 내 친구가 있는데 네.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 앞에서 방귀를 튼다면 정말 행복할 텐데 라고 말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정말 이상하죠. 이상한 사람이다. 예. 네. 마음에 병이 있는 관객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만 네. 영화를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하면서 감독들이 뭐냐면 그 우리에게 다가와서 눈물을 흘린 그 관객이야말로 우리가 영화에 숨겨놓았던 진정한 메타포를 찾아서 자기 마음속에 담아준 관객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는 중간중간 이제 대사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영화를 안 본 사람들에게 이 대사의 울림을 설명한다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런 거죠. 친구가 내 앞에서 방귀를 숨긴다면 그 친구는 내게 또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생각이 왜 이렇게 나를 외롭게 만들지? 라는 대사가 나와요. 이게 근데 슬퍼요. 영화를 보면. 영화의 흐름상 굉장히 빠져들다 보면. 그리고 또 영화에서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모두들 조금씩은 추해. 사실 우린 다 쓸모없는 인간일지 몰라. 그런데 누군가 한 명이 나서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다 같이 춤추고 노래하며 방귀를 뀌겠지.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모두 지금보단 덜 외로울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표면적으로 방귀라는 소재를 택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쩌면 방귀는 우리가 숨기고 싶은 거, 우리가 감추고 싶은 거, 어쩌면 남 앞에서 우리는 늘 연극을 하고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그 안에 내가 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것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상징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방귀는 그중에 가장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서 방귀라는 소재를 가져온 거고요. 네.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런 그 관객의 반응처럼 친구가 내 앞에서 방귀를 숨기지 않는다면 우리 참 행복할 텐데라는 말은 사실은 바꾸어 말하면 그 친구가 나에게 정말 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털어놓는다면 솔직히 다 놓는다면 그 친구도 마음이 편할 텐데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방귀는 사실 일종의 메타포고 은유이고 그렇게 가져다 쓴 소재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사람을 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어쨌든 방귀잖아요. 그래서 웃겨. 네, 그렇기 때문에 웃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영화의 정말 이상한 매력이고요. 그러니까 영화 보실 때 이걸 알고 계시는 게 영화를 보는 데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 정말 역사상 가장 많은 횟수의 방귀가 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방귀 소리가 등장을 해요. 네.
정말 방송이라서 설명하기 힘든 네. 제가 뭐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네. 네, 지금 뭐 그래서는 안 되는 시간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래서 되는 시간대는 또 언제일까요? 어쨌든 네. 새벽 한 2-3시는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정말 그 세기와 강도와 길이를 달리한 다양한 방귀 소리가 나오는데 그 소리는 직접 다 실제 방귀 소리를 갖고 만든 거예요. 그 실제 방귀 소리는 배우들과 영화의 제작진이 각자의 방귀 소리를 녹음해서 와우. 영화에 기증을 하였더라는, 이것이 왜 기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꺼이 이 영화의 완성을 위해 저마다의 서로 다른 방귀 소리를 열심히 녹음해서 이 영화의 성공을 위하여 다 같이 방귀를 뀌었다라는 것이 이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이고요. 자꾸 그려지네요. 녹음하는 모습이. 네. 근데 이 영화는 제가 앞부분만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중간 이야기가 이게 얘기가 이렇게 흘러갈 수 있나? 근데 왜 난 울고 있지? 라는 순간들이 와요. 그러니까 정말 외로운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끈이 방귀라는 소재를 택했다는 거. 그게 어떤 보편성을 갖는다는 거. 훌륭한 영화입니다. 네. 음악 한 곡일까요? 이게 아까는 되게 신나는 곡이었잖아요. 이 곡이 아마 제 기억에 엔딩곡으로 기억하는데 이 곡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Better Way라는 곡이고요. 네, 이 영화의 음악을 담당한 맨체스터 오케스트라의 노래입니다. 맨체스터 오케스트라의 네. 연주인가요? 연주와 음악. 아마 영화에서 유일하게 악기가 들어간 노래가 아닐까 싶고요. 네. 맨체스터 오케스트라라는 게 원래 이제 그 활동하는 밴드인데 감독들이 이들에게 곡을 부탁한 이유가 다른 기존 영화 음악가들은 자기 영화를 이해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에 그래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얘들은 그래도 우리 과야라고 생각하는 뮤지션들에게 이 곡을 부탁했고 아니나 다를까 흔쾌히 오우 멋진데? 하면서 이 노래를 만들어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썬댄스 영화제 상영 당시에 상영 도중에 박차고 일어나서 나간 관객들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는 청취자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관객과 같은 취향의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또 약한 모습을 보이세요. 아니요, 뭐 팩트는 팩트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워낙에 좀 기발하고 좀 아주 새로운 창의성을 발견한 거. 이야기의 큰 틀은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소재는 아주 참신하고 신기하기 때문에 이게 좀 취향에 안 맞고 거부감이 드는 분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께는 저처럼 인생 영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어떤 외로운 사람들 간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떤 잊지 못할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간다라는 많이 보았던 소재를 이런 방식으로도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어떤 감탄을 하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네. 자, 오늘의 영화는 다니엘 레드클리프와 폴 다노가 함께한 스위스 아미맨이었고요. 그리고 여름 영화이기도 합니다. 왜죠? 바다를 질주하니까. 네. 이게 좀 더울 때는 이 영화의 티저 예고편 한 3번쯤 보시면 확 시원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에 이어질 다음 힌트는 뭘까요? 일단 우리의 그 정말 인생 연기를 보여주신 우리의 해리포터 다니엘 레드클리프 출연작 중에 하나 골라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다니엘 레드클리프. 두 번째는 폴 다노. 그렇다고 둘이 같이 출연하진 않았어요.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출연했는데 두 번째 키워드는 폴 다노. 세 번째는 여자친구. 아이돌 아니고요. 이렇게 이건 너무 쉬운데. 다니엘 레드클리프, 폴 다노 그리고 폴 다노의 실제 여자친구. 이게 세 번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뭐 그냥 영화 내용은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을 이제 힌트로 드리려고 합니다. 뭐를 들으면 이게 좋을까요? 잘 모르는 영화라서 브래디의 If라는 If 다니엘 레드클리프, 폴 다노, 실제 여자친구, If 뭐 이러면 대충 나오지 않을까요? 약간 알듯 말듯한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너무 좀 쉬운 걸 드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는 분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3분 뽑아서 진공 청소기 드리겠습니다. 곽한별 씨 이번 주에는 좀 괜찮은 답안지를 컨닝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선영의 시네타운 오늘 끝곡은요. 브래드의 If로 골랐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다 잘 될 거예요. 언제나 영화처럼.